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백세 임유용입니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나폴레옹은 샹베르탱 와인 한 잔을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이 미래를 장밋빛으로 만드는 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와인을 애찬했고요. 또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신은 물을 만들었지만 인간은 와인을 만들었다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와인을 즐겼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와인의 대중화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와인 사랑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와인 하면 아직도 어떻게 즐겨야 할지 어렵다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한 백세 강의에서는 와인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174번째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와인과 건강에 대해서 강의 드릴 신규영이라 합니다. 저는 현재 보나베티 공동유점 대표를 맡고 있으며 신규영 와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조원의 입행에서 신한카드 강남 지점장과 분당 지점장을 역임했으며 신한금융그룹 와인 동호회 전체 동호회장을 한 6년간 하다 나왔습니다. 경력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78년도 8월 달에 19살 때 조원에 입행했고 2006년 4월 신한은행 조원에 통합했을 때 전에 은행을 안 가고 신한카드 강남 지점장과 분당 지점장으로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2010년도 12월 말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됩니다. 나와서 이제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바로 쉬지 않고 2011년 5월 18일 날 보나베티 공동역점을 개점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그 같은 자리에서 와인 아카데미를 개강해서 현재 5년 동안 82기 684명을 수료를 했습니다. 와인과 건강을 알기 위해서 먼저 와인이 무엇인지 개념 정리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와인은 무엇인가 하면 큰 뜻의 와인은 발효시킨 모든 술을 와인이라 합니다. 작은 뜻의 와인은 포도로만 발효한 걸 얘기합니다. 해서 광희의 와인은 막걸리도 라이스 와인에 들어가고요. 복분자 와인, F라인 모든 발효시킨 술은 와인에 들어갑니다. 와인 매니아들이 와인을 얘기하면 보통 협의의 와인, 포도로만 발효한 걸 얘기합니다. 포도 품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식용이 있고 먹는 거, 그 다음에 술을 담그는 양조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와인 매니아들이 와인 그러면 이 양조용 포도로 만든 와인을 얘기를 합니다. 와인은 역사가 한 7,000년 이상 됐고요. 모든 술은 다 산성인데 이 양조로 만든 포도만 알칼리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양조용 포도로 만든 거는 이 설탕이나 소주를 붓는 게 아니고요. 그냥 혼자 놔두면 그 껍데기에 있는 효모가 당분을 알코올화시키는 100% 천연식품입니다. 또한 알코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이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와인의 종류를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기포가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스파클링 와인, 스틸 와인. 두 번째는 색상에 따라서는 화이트, 로제, 레드. 세 번째는 달아 안 달아, 스위트, 드라이. 근데 입에 넣었을 때 와인을 아주 뻑뻑하냐 덜 뻑뻑하냐 해서 풀바디, 미디엄 바디, 라이트 바디를 나눕니다. 사진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샴페인 잔에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는 것을 보통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기포가 없는 와인을 스틸 와인이라 합니다. 색상에 따라서는 화이트, 레드를 일단 두 가지로 나누면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은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포도 품종이 화이트 와인은 청포도고요. 레드 와인은 까만 포도입니다. 두 번째 다른 것은 화이트 와인은 술 담글 때 포도 껍질하고 씨를 빼버리고 레드 와인은 그 껍질하고 씨를 같이 담굽니다.
그런데 레드 와인처럼 가다가 중간에 껍질하고 씨를 빼버리면 색깔이 핑크빛 로제 와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색상에 따라서는 세 가지로 나누지요. 화이트, 로제, 이 레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냐 안 다냐에 따라서 나누는데 달달한 와인을 스위트 와인이라고 그러고요. 달지 않은 모든 걸 드라이 와인을 합니다. 보통 와인 초보자들이 이 달달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좀 내공이 쌓이면 드라이로 넘어가는데요. 어디 가셔가지고 같이 모임하는 사람이 난 드라이한 게 좋아 그러면 달지 않은 걸 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와인을 입에 넣게 되면 아주 뻑뻑하게 세기가 한 세 가지를 예를 들을게요. 우유가 있고요. 주스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입에 넣었을 때 마실 때 우유처럼 위에 뻑뻑한 거를 풀 바디라고 하고요. 오렌지 주스 정도를 미디엄 바디, 물 같은 걸 라이트 바디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마트 가서 그 와인을 살 때 보면 뒤에 써 있습니다. 삼겹살에 어울리는 와인, 풀 바디 와인. 왜냐하면 음식이 센 음식에는 이 풀 바디, 센 그 와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하고 와인하고 잘 맞는 걸 마려주라 합니다. 그래서 와인을 조금 이해하신 다음에는 음식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마리아주를 같이 먹는다는 기쁨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와인의 세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양조형 와인, 포도가 나오는 나라입니다. 구세계와 신세계가 있는데 구세계는 어디냐면 프랑스, 이태리,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헝가리 등 유럽을 얘기하고요. 신세계는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칠레, 아르헨티나, 남아공을 얘기하는데 이 구세계와 신세계는 두 가지가 다릅니다. 일단 라벨이 신세계는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구세계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프랑스 라벨이 어려운데요. 그건 나중에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와인의 역사가 신세계는 짧습니다. 한 200~300년밖에 안 됐고요. 구세계는 수천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와인 매니아들은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우리는 처음 만났지만 지금 수천 년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와인을 배운 사람끼리 만나면 금세 친해진 이유가 이런 수천 년의 문화를 나누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와인이 무엇인지 종류라든가 이 신세계, 구세계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와인이 왜 몸에 좋은지 일단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산화 작용에 최고로 좋은데요.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산소가 몸에 들어올다가 다 나가지 않습니다. 한 5% 몸에 남는데 그 5% 몸에 남는 나쁜 산소가 우리 몸을 공격해서 암이 유발되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빨리 늙게 만듭니다. 그 나쁜 산소를 활성산소라 합니다. 그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작용을 항산화 작용이라 하는데 이 레드 와인이 그 항산화 작용에 무지하게 좋습니다. 레드 와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껍질하고 씨를 같이 담그지 않습니까? 그 포도 껍질하고 씨에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등등 좋은 물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 와인을 적정하게 드시게 되면 이따가 항산화 작용이 최고로 잘 됩니다. 두 번째는 레드 와인은 심혈관계에 좋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프랜시스 패러독스란 말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9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아주 대박난 그 다큐죠. 프랜시스 패러독스. 프랑스 사람들은 미국 사람보다 운동도 덜하고 고기도 많이 먹는데 왜 심혈관계가 깨끗하냐. 프랑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다. 아이너리카라다. 그래서 프랜시스 패러독스 그 원인을 보니까 그게 레드 와인이었습니다.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90년도 후반에 그 영향을 받아서 생로병사의 비밀에 첫 방에 나간 것이 적포도주가 심혈관에 좋은 이유였습니다. 그 레드 와인에 들어있는 그 폴리페놀 등등 이런 것이 또 이 피를 맑게 해준다는 거죠.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나쁜 건 떨어뜨려주고요. 그 세 번째는 반주 효과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서부터 어르신들이 나이 드시면 이 반주를 드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이를 먹게 되면 이 심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데 그때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아무 먹는 알코올이나 같이 조금씩 먹어주게 되면 그게 소화가 되면서 알코올이 분화가 되면서 심장을 강하게 뜁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 이 레드 와인이 설탕을 붓거나 알코올을 붓지 않았는데도 100% 천연식품, 즉 포도 껍데기에 있는 효모가 당분을 알코올화시키는 100% 천연식품입니다. 거기다 알코올까지 있기 때문에 이 반지 효과도 무지하게 좋습니다. 또한 다른 모든 술은 산성인데 이 레드 와인만 알칼리성 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드 와인을 적정하게 드시면 몸에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레드 와인을 또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관해야 되냐면 4가지 조건이 충족된 장소에 보관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온도입니다. 온도가 14도에서 16도가 일정해야 되고 촉촉의 습도가 70% 있어야 되고 햇빛이 안 들어야 되고 진동이 없는 장소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유럽에서는 지하가 땅이 이런 천연적으로 조건이 되어 있지만 다른 나라는 안 되어 있으니까 이용하는 것이 와인 전용 셀러입니다. 그래서 와인을 와인 전용 셀러에 보관해야지만이 그 와인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집에 있는 와인이 거의 다 쉬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4가지 기능이 있는 장소에 보관해도 5년, 10년, 20년, 50년 보관할 수 있는 수명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안 따는 와인을 집에다가 아무데나 보관하게 두게 되면 공기가 막 들어갑니다. 습도 안 맞죠. 그래서 와인이 대체적으로 한 1년 정도면 거의 쉬었다고 보면 됩니다. 쉬어버린 와인은 말이죠. 이게 따서 드시게 되면 맛이 시큼터털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셔가지고 집에 아무데나 양주처럼 보관하면 좋은 줄 알고 1년 이상 두시는데 1년 이상 된 거는 그냥 미련 버리시고요. 그냥 3가지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맛은 시큼터털하지만 성분은 똑같기 때문에 첫 번째는 고기나 생선 젤 때 쓰시고요. 두 번째는 여성들 피부 각질 제거할 때 한 5분간 적셨다가 지우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와인탕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조격할 때는 조금, 반신욕할 때는 좀 많이 넣어가지고 쓰시면 되는데요. 뭐든지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여행하다 보면 스파가 큰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거의 와인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와인을 부은 것이 아니고요. 아까 한 1년 이상 지나서 이렇게 꺾어지는 와인, 쉬어버린 와인을 부은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와인 보관할 적에는 온도가 좀 일정하고 큰 변동이 없고요. 두 번째는 습도가 좀 촉촉히 있으며 햇빛이 안 들어오는 장소에다가 또 진동 있는 장소에 눕혀서 보관해 주시면 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6개월 내에 와인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와인은 말이죠. 몸에 24시간 있지 않습니다. 식품이기 때문에 24시간이 지나면 이 몸으로 다 몸 밖으로 빠집니다. 소변이나 땀으로죠. 그래서 와인을 자기 몸에 맞게 매일 일정량을 드시게 되면 특히 레드 와인, 그 와인은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참고로요. 먹다 나는 와인은 하루면 쉬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진공 펌프가 있습니다. 그 진공 펌프를 막아서 공기를 뺀 상태에서 보관하시게 되면 한 일주일까지 괜찮습니다. 이 진공 펌프를 모르시고 그냥 와인을 따면 하루 만에 쉬어버린다는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또 따면 다 먹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마시게 되면 이 간이 상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창업을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좀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0년도 12월 말에 명예퇴직을 하고 나와서 창업을 할 생각하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한 세 가지 문구가 딱 들어옵니다. 첫째,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이 남에게 도움이 된다면 비즈니스는 성공한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그 와인, 또 좋아하는 게 또 와인, 그리고 이 강의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남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세 가지를 참고해서 2011년 5월 18일 날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보나베티 공동요점을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활동하기 있기까지 터닝 포인트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03년도에 와인 신용카드를 제가 은행 다닐 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와인 신용카드를 만들고 나니까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담동에 있는 와인바 가서 가맹점 제휴를 맺게 됩니다. 제가 가서 안녕하세요. 와인카드 팀장 누군데요? 저희랑 가맹점 계약하시겠습니까? 결제 10%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10% 할인해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아무도 제 얘기를 듣지 않는 겁니다. 쟤 뭐지? 왜 왔지? 그래서 15군데 퇴짜를 맞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금 150만 원 들여서 소믈리에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한 3개월 소믈리에 교육을 받고 나니까 말이 달라집니다. 다시 이제 도전을 했죠. 가서 그때는 그 와인이 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샤또 깔롱색이 하나 주시겠어요? 그리고 와인 따는 게 보통 3,500원밖에 안 하는데 와인 따기가 명품이 전 세계에 딱 하나 있습니다. 샤또 라기올인데 그걸 사서 25만 원 주고 제가 연습을 한 상태에서 그걸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안녕하세요. 깔롱색이 하나 주시겠어요? 명품을 따기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딸게요 하고 제가 따니까 그 사장님이나 지배인들이 제 옆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저희가 뭐 도와드릴 게 없어요? 그럼 제가 그랬죠. 10%만 하시죠. 그래서 이 와인 카드를 추진하기 위해서 소믈리에 교육을 받은 것이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는 이걸 봤죠. 전 세계 트렌드를 봤습니다. 1인당 GDP가 10,000불인 나라는 테니스 쳤고 2만 불 되는 나라는 와인 기본으로 가 있고 4만 불 되는 나라는 요트를 탄다. 그 당시에 1인당 GDP가 13,000불이었는데요. 지금은 28,000불 정도가 됐습니다. 저는 14년 동안에 이 와인 트렌드를 읽고 지금까지 계속 달려온 것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2003년도에 헤드헌터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은행에 있을 때 어떤 팀장을 스카우트하려고 헤드헌터 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한경닷컴에서 그 헤드헌터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헤드헌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라든가 명함 교환하는 방법, 연봉 내고 하는 스킬 등등 배웠는데요. 그때 제가 크게 배운 것은 뭐냐면 6개월마다 이력서를 추가하는 겁니다. 프리폼으로 해서 6개월마다 이력을 추가하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6개월마다 이력을 추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요. 2004년도에 나이는 들었지만 45살 때 삭사 서울디지털대학을 들어가서 2007년도에 졸업을 했고요. 또 쉬지 않고 2007년도에 한양대 MBA 석사 입학을 해서 2009년도에 졸업을 했고요. 이어서 그 와인 소믈리에 교육도 한 번 더 받았고요. 그 다음에 교보문고에서 운영하는 독서교양대학 1기를 수료했으면 베이스 기타도 한 6개월 연습해서 공연을 이해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머리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년 전에 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평생교육사는 한 1년 걸립니다. 이것은 100세 시대에 필요한 자격증이라 봅니다. 끊임없이 배우면서 또 가르칠 수 있고 또 평생교육원을 하나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를 1년 동안 2015년에 따놨고요.
2015년도부터는 또 중국어하고 명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와인도 가르치지만 명리학도 기초과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에 도전한 건 뭐냐면 한식조리 기능사인데, 제가 마침 지난 금요일 날 한식조리 기능사 필기 시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하순경 그때는 나머지 실기 시험을 도전하는데요. 나이를 먹은 남자가 필요한 것이 요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몇십 년 동안 저한테 밥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부인들을 좀 쉬게 하고 여행 다니라 그러고 제가 집에서 요리해 먹을 줄 알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 와인 쪽에 한 14년 동안 달려왔는데요. 그 와인 동호회를 한 20개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부탁드릴 말씀은 한 직장에 있는 사람만 자꾸 만나지 마시고요. 시간이 될 때마다 직업이 다양한 분들, 외부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장 다니게 되면 보통 55세 전후로 그만두고 또 인생을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 55세 이상 되고 나서 은퇴해서 이 무엇을 할지 이런 부분을 혼자 자기가 직장 안에만 움직인다면 배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서 와인 동호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동호회라든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계속적인 교류를 하시는데, 대신 모임에 나가시게 되면 본인 얘기는 자제하시고요. 다른 분들 얘기를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다양한 정보를 들어서 그것을 내 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항상 다른 데 가서 뭘 배우는 자세를 갖는 좋을 것 같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항상 무언가 배우러 가게 된다면 거기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새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오픈된 준비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에너지를 받고 그런 좋은 기운을 나누고 그 다음에 정보를 나눴을 때 그것이 나의 미래를 바꾸는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야말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라고 봅니다. 저도 계속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행복한 100세 시대를 누리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원전 9,000년부터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와인은 오랜 세월 동안 깊은 맛과 향기로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함께 해왔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와인 건강하게 즐기는 법 잘 기억하셔서 와인 한 잔이 주는 행복과 기쁨을 2배로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